유사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남입니다. 자, 어제와 좀 이어서 내일의 주주총회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내일 주주총회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는 아마 이사회에 대한 결정을 아마 갖고 올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엔비디아 주주총회 관련해서 조금 더 이사들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지명한 12명의 이사가 선출이 될 예정인데요. 원래 14명의 이사가 있다가 2명이 나가고 나서 1명은 사실상 이번에 조인하게 되면서 12명의 이사로 운영하는 체제를 가져가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인원들은 12명이 가운데서 1명이 새롭게 임명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멜리사 비 로라라는 전 타코벨 인터내셔널 사장이라는 분이 취임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 위에는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원들이 앞으로 이사회를 이끌게 되게 되는데요. 그 역할들을 제가 간단하게 역할군을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결국 이 파이낸셜이나 투자 쪽 혹은 회사를 리드를 했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은 약 6명으로 추리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로버트 K. 버지스 독립투자자 및 독립 컨설턴트고요. 2011년부터 엔비디아 이사로 활동했었던 인물입니다. 예전에 매크로미디아의 CEO 및 이사회 의장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어도비의 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으며 얼라이언스 리서치의 CEO 및 이사회로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던 허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경력이 화려하긴 합니다. 2013년부터 이사로 활동을 했고 NFL의 전 최고 마케팅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펩시콜라 노스 아메리카의 CEO와 총괄 사장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과 전략 수립에 좀 더 확중된 자신들의 역할을 들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비 C. 존스 같은 경우는요. 데이지 시스템 콜프의 공동 창립자 및 CEO고요. 스퀘어 웨이브 벤처스의 매니징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텐치 콕스 같은 경우는요. 존 서힐 벤처의 매니징 디렉터로서 사실 아티즌 파트너스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미국 내에서는 애셋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 자산 관리를 했던 회사로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조인한 인물이죠. 바로 멜리사 비 로라라는 인물은 2023년부터 비교적 새롭게 들어온 멤버인데요. 전 타코벨 인터내셔널 사장을 역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타코벨 내에서도 다양한 고위 경영직을 역임했으며 KB홈과 콩그라 브랜드에서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A 브룩 시웰 같은 경우도 U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트가 벤처 파트너로서 사실 예전 기준으로 이미 엔비디아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1997년 다시 또 조인해서 이사회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앞으로 회사들의 CEO들과 같이 아무래도 파이낸셜 조금 더 중요한 경제 관련된 결정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분들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 젠슨왕 CEO는 2번이 언급이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머지 5분들이 여기서 또 소개가 되는데요. 자, 이 5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2020년부터 비교적 최신에 들어온 존 다이브리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항공 및 기계공학 석좌 교수인데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공과대학교와 기계공학이라는 굉장히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바이오메디칼이라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집중 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디컬 분야 쪽의 엔지니어링 쪽 그리고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혁신 성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퍼시스 S. 드렐이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재료과학 및 공학, 물리학 교수 같은 경우는요. 2015년부터 이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실 여러 물리학이나 앞으로 엔비디아가 가지고 온 여러 제품에 대한 혁신들,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가지고 온 것, 여러 가지 전지 소자를 개발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리샤라는 분 같은 경우는요. 일라이 릴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다이어트 약을 만든 회사에서 수석 부사장 및 최고 정보 디지털 책임자로 역임을 하게 되면서 인도에서 통계 및 수학 학사, 석사 학사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획득한 아주 굉장한 수학 관련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지 조금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기계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자신들의 경험을 갖고 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크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인텔과 휴지 에어크래프트에서 기술 영업 및 마케팅 직책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텔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이나 여러 결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이 안 된 인물 같은 경우는 스테픈 C 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역할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사회가 결정 자체가 테크니컬이랑 아무래도 뭐 돈과 관련된 일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반독점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법률이 위반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인물도 필요한데요. 그런 인물이 아마 이 스테픈 C 닐이라는 아마 인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스탠퍼드 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리바이스죠. 리바이스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커클랜드에서도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앞으로 엔비디아 이사 내에서 법률 고문을 맡아줄 인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이사회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인물들이 다들 합쳐져서 정말 여러 백그라운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그리고 여러 인종들로 구성이 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올 엔비디아를 이끌 인물들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물들은 각자 여러 가지 페이먼트를 받게 될 텐데 주식들과 현금으로서 받게 되게 되는데요. 일단 현금 같은 경우는요. 기준 페이가 85,000불이고요. 그리고 주식 수로는 약 27만 4천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가게 됩니다. 총 약 36만 달러, 혹 4억 5천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을 앞으로 엔비디아에게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 목표 달성에 의해서 금액들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모든 부분들이 추가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 약 200%의 비율로 결국 달성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 목표는요, 약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Variable Cash Plan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해서 이미 29.5빌리언 달러를 2024년도에 넘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결국 요거에 달성함으로써 인해서 아마 지급 비율이 20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주식 관련한 1년 성과와 단연 성과에 대한 기본 비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기준으로 넌갭 영업이익이 11.9빌리언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경영진들과 CEO들에게 추가 수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단연 성과에서도 사실상 3년 상대 총 주주 수익률이 75%를 넘은 99% 비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EO와 기타 경영진 사이에 돈의 지급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번에 나온 모든 이사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미 원래 1년간의 목표 달성이 지금 달성되기는 어렵지만 이미 사실상 1년 목표가 확실시 달성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CEO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페이먼트는 이미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단연 성과 그리고 1년 성과 변동현금 계획 모든 부분들이 달성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어제 말씀드렸던 25밀리언 달러를 넘은 젠슨 왕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 총 금액은 약 50밀리언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젠슨 왕 CEO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드리기는 해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이사가 선출되는지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중요한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지닌 이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다라고 알면서 여기에서 어떤 비중이 어떤 테크놀로지 백그라운드를 지니고 있고 파이낸셜 백그라운드를 지니고 있고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멈출 수 있는지 알고 나서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엔비디아의 주식에 당장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엔비디아 계획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는 내일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엔비디아 주주총회 과연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은 엔비디아 주식이 아주 크게 올랐지만 최근에 너무나 상승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엔비디아 주식이 숨쉬고 갈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블룸버그가 맞아떨어지면서 오늘은 주식이 좀 올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예상 시나리오도 꼭
채팅창과 코멘트로도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